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준호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고령자를 위한 지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식품업계는 60세 이후에도 지방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을 심기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먹고 있는 4가지 종류의 지방이 관절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막으며 다리 근육을 빠르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실제로 전체 고령자의 99% 이상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은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천연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되는 일부 최악의 지방은 심장질환 위험을 35%까지 높이고 무릎의 염증을 48% 증가시키며 단 90일 만에 보행 시 근력까지 41%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들은 수조 원 규모의 식품 산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무심코 먹는 과자 버터, 바른 빵, 혹은 건강식이라 여기는 식사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지방 4가지와 반드시 매일 섭취해야 할 좋은 지방 4가지를 순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방들은 다리 근육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단 몇 주 만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순서는 해로움이 적은 것부터 가장 해로운 것까지 좋은 지방도 반대로 가장 효과적인 순으로 소개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특히 마지막에 공개되는 최고의 지방은 최근 임상 결과에 따르면 관절 통증을 60%나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며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은 정보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창에 숫자 1 또는 좋아요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저희 팀에게는 무엇보다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사랑하는 분들과의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 지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쁜 지방 4번째, 크리머 유지방 혼합 크림. 많은 사람들은 아침 커피에 크리머를 넣는 것이 무해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숨어있는 위험한 지방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런 크리머는 단순히 우유에 크림을 더한 수준이 아니라 동물성 포화지방과 점도를 높이는 첨가물 합성 보존제가 함께 들어있어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소화기관이 충분히 분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뜨거운 음료에 타서 매일 마시게 되면 혈관을 굳게 만들고 혈당을 자주 출렁이게 하며 다리 쪽 혈류 흐름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핵심 문제는 이런 지방이 염증 반응과 인슐린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인데 60 이후에는 포화 지방을 혈액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수록 락타아제 효소가 줄어드는 특성과 매일 크리머를 섞어 마시는 습관이 겹치면 작은 염증이 반복적으로 쌓이며 면역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부상 회복을 늦추며 중요한 세포 회복 과정까지 더디게 만듭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노년의학 연구 자료에서는 고지방 크리머를 매일 마시는 고령층의 경우 식후 중성지방이 21%가량 더 높게 나타났고 염증 지표로 알려진 CRP가 상승하는 현상도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런 변화는 다리의 뻣뻣함과 쉽게 피로해지는 느낌과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방을 꾸준히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 문제와 심장 관련 질환 위험이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이라는 문구가 적힌 제품조차 진한 유제품 성분이나
농도를 올리는 원료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장점막을 자극하고 속 더부룩함과 관절 주변에 은근한 부기 다리와 무릎의 미세 염증으로 이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이 커집니다. 더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적은 양이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크리머를 따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간과 담낭 기능이 느려지는 만큼 포화지방은 몸속에 조금씩 쌓여갑니다. 만약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묵직해지거나 발목이 붓고 걸음이 느려지는 느낌이 있다면 매일 마시는 커피 습관이 본인도 모르게 몸에 부담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은 방법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바꾸거나 첨가물이 없는 저지방 우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런 지방을 매일 끊어내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절과 다리의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고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쁜 지방 세 번째, 치아씨드 과다 섭취. 많은 사람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는 치아씨드가 정작 예순을 넘긴 몸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흔히들 치아씨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슈퍼푸드라며 믿고 섭취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CR류는 대사 과정과 소화 기능에 예상외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이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그 농도가 매우 짙고 고령자의 몸이 이를 분해하고 활용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물에 불리지 않고 마른 상태로 섭취하거나 다량으로 넣을 경우 치아씨드는 자기 무게의 12배에 달하는 수분을 흡수해 소화기관 안에서 젤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위산 분비가 줄거나 장운동이 둔해진 어르신들에게 이 젤은 복부 팽만감과 영양 흡수 방해 배변 지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노년소화연구회가 2020년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하루 20g 이상 치아씨드를 섭취한 고령자는 복통을 호소하거나 식후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지방 소화 속도까지 느려지는 현상이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치아씨드의 복잡한 점은 오메가3 전구체인 ALA가 체내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EPA나 DHA로 전환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 비율이 5%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에 이로울 거라 믿고 섭취한 지방이 오히려 아무 효과 없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견과류나 씨알류와 함께 섭취하면 지방 함량이 더해져 소화기관이 더욱 느려지고 다리가 무겁고 피로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일 아침 스무디나 푸딩 또는 건강빵에 치아씨드를 챙겨 넣는 습관이 있다면 불린 후 소량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생선이나 계란 같은 저지방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이 좋고 고지방 견과류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많이 먹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아씨드를 과하게 섭취한다는 것은 결국 지방 섬유질 배출물까지 모두 과하게 들이붓는 셈이며 이는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과정을 오히려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쁜 지방 두 번째, 가공육 지방 베이컨, 햄, 소시지 등 아침 식사로 가공육을 먹는 것이 평범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지방은 예순을 넘긴 몸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겹살 기름이나 소시지 기름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만약 아침마다 베이컨, 소시지, 햄 또는 얇게 썬 육가공 제품을 자주 드신다면 이는 포화지방을 정기적으로 축적시키는 경로가 됩니다. 특히 이런 지방은 자연 상태가 아닌 가공 과정에서 훈연, 절임, 장기 보존 등의 단계를 거치며 체내에 오래 남아있는 독성 물질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서울 노년건강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가공육 지방이 고온과 방부제 질산염과 만나 화학적으로 산화되며 체내에서 염증을 촉진하는 독성 산화지질로 전환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장점막을 얇게 만들며 관절이 뻣뻣해지고
염증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2021년 국내 노화 질환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4번 이상 가공육을 섭취한 고령자의 경우 혈관 경화 위험이 41% 증가했고 관절의 염증 수치 또한 32%나 높았으며 염증 지표로 알려진 CRP 수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가공육에서 비롯된 포화지방은 단기적으로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당 대사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식후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작용이 둔화되어 복부나 하체에 지방이 쌓이게 되며 결국 다리 근육 회복이 늦어지고 근감소 위험도 따라오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신체 내 코르티솔 호르몬이 가장 높은 시간대로 이 시점에 가공육을 섭취하면 체중 증가와 오후 시간대 다리 피로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지방 소시지나 햄을 선택하면 괜찮다고 여기시지만 실제로는 이들 제품에도 화학적으로 가공된 동물성 지방이 숨어 있어 장기간 섭취 시 몸속에 쌓여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방은 단기적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무릎의 경직감이나 발목에 부종 이유 없는 다리 무거움 같은 증상으로 서서히 드러나며 삶의 질을 낮추게 됩니다. 나쁜 지방 첫 번째, 아보카도 과다 섭취. 요즘 아보카도를 건강식품이라며 매일 한 통씩 드시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그 양이 많아지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겐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이 도움이 되지만 60을 넘긴 몸에서는 같은 지방이라도 소화와 흡수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보카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양과 섭취 방식, 그리고 다른 고지방 식품과 함께 먹는 경우 몸의 대사에 혼란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몸은 아보카도처럼 농축된 단일 불포화 지방을 충분히 분해하지 못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소화가 느려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와 담즙 분비량이 줄고 인슐린 민감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 대사 능력 자체가 약해지는데 여기에 아보카도 한 통이나 반 통씩 먹는다면 한 끼에 순수 지방을 15-30g 가까이 들이붓는 셈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간 기능이나 담낭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식사 후 쉽게 피곤해지고 회복력도 둔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국내 노인영양학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식물성 고지방 식품을 매일 섭취한 고령자는 식후 염증 수치가 평균 22% 높게 나타났고 특히 아보카도를 다른 지방식품인 계란기름 치즈와 함께 섭취한 경우 중성지방이 분해되지 않은 채 혈중에 오래 남아 혈관을 단단하게 만들고 뇌로 가는 혈류까지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나 사고력 저하와도 연관이 있으며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겪고도 원인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식물성 스테롤인 베타시토스테롤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일시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DHA 대사와 남성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기초 체력이 줄고 호르몬 수치가 낮아진 노년기 남성에게는 다리 근력 저하나 피로 누적 회복 지연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적정량을 소량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반 통 이상을 꾸준히 먹는 습관은 간과장에 부담을 주고 기운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고지방 식사를 한 뒤 쉽게 피곤하거나 배가 묵직하고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아보카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 4분의 1조각 정도만 섭취하고 저지방 단백질 식품과 함께 곁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식도 몸 상태에 따라 달리해야 하며 무엇보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골라서 먹는 지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피해야 할 지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다리 건강과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방들은 단순한 영양 성분을 넘어서서 근육 회복과 염증 완화, 그리고 활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중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본인의 생활을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거나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함께 나눈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걸어가요. 좋은 지방 4번째, 코코넛 과육. 코코넛 오일의 인기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순을 넘긴 어르신들이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정제되지 않은 코코넛 과육입니다. 코코넛의 하얀 속살인 이 과육은 자연 상태의 지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름처럼 정제되지 않아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쉽게 소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과육은 중쇠지방산이라 불리는 특별한 형태의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섬유질, 미네랄, 그리고 폴리페놀과 함께 작용하며 체력 유지, 근육 회복 지방 대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코코넛 과육 속의 중쇠지방산은 일반적인 지방과 달리 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세포의 에너지원인 미토콘드리아로 흡수되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깨끗하게 연소되며 고령자의 지친 세포에 생기를 불어넣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몸이 무겁고 뇌가 멍한 느낌이 자주 오는 분들에게는 이 지방이 뇌 안개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긴 사슬 형태의 지방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만큼 코코넛 과육에 들어있는 이 짧고 빠른 지방은 더욱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 영양대사건강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코코넛 과육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는 4주 만에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다리 근육의 지구력도 23%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코코넛 과육은 한겸 효과가 강한 라우르산이라는 성분도 포함하고 있어 장 속의 유해균을 억제하고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원 역할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근육과 뼈 건강에 중요한 호르몬 균형까지 도와줍니다. 특히 육체 활력을 좌우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DHEA 생성에도 관여하는데 이 두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지켜주는 지방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시중에 흔히 나와 있는 코코넛 디저트나 요거트 제품은 대부분 설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기 어렵지만 첨가물 없는 순수 코코넛 과육을 하루 두세 숟갈 정도만 죽, 스무디 간식 등에 넣어 드시면 체력 회복과 지방 대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코코넛 과육은 단순한 이국적인 간식이 아니라 몸이 쉽게 알아듣고 활용할 수 있는 똑똑한 지방입니다. 혈관을 막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채워주고 소화기계에도 부담을 주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심장과 뇌혈관 건강까지 지켜주는 믿음직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즐겨왔지만 그 가치를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지방의 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은 근육과 뇌, 그리고 관절의 회복까지 폭넓게 돕는 귀중한 에너지원입니다. 좋은 지방 3번째, 달걀 노른자. 수십 년 동안 오해받아온 노른자는 많은 사람이 콜레스테롤의 원인으로 알고 멀리했지만 지금의 연구와 임상 경험은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순을 넘긴 어르신들에게 노른자는 안전할 뿐 아니라 회복에 꼭 필요한 지방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완전한 영양원이며 몸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욱 필요로 하는 재료입니다. 노른자는 좋은 포화지방과 단일 불포화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있고 지방에서 흡수되는 비타민 D와 콜린, 루테인, 오메가 지방 등이 담겨 있어 다리 근육의 탄력 유지와 두뇌의 선명함, 그리고 호르몬 균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른자 속 지방은 자연적인 흡수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정제된 기름과 다르게 장에서 포스포지질과 함께 흡수되어 소화가 더딘 어르신들도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노른자는 몸의 기운을 북돋우면서도 지방 연소를 무겁게 만들지 않고 세포 회복에 필요한 영양을 부드럽게 채워주는 균형 잡힌 식품이 됩니다. 국내 영양대사건강연구소 2019년에 발표한 자료에서도 매일 한 알의 달걀을 꾸준히 먹은 고령자의 경우 12주 만에 다리 근력과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늘었고, 특히 저녁에 달걀을 섭취한 이들에게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노른자는 또 신경 전달에 필수적인 콜린의 핵심 공급원인데, 이 성분이 부족하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반응이 느려지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떨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콜린 부족을 겪는 경우가 많아 근육 수축이 어눌해지고 회복 속도가 더뎌지며 작은 충격에도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른자를 식단에 조금씩이라도 되돌려 넣으면 이런 문제들이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회복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은 균형입니다. 하루에 여러 알을 먹을 필요는 없고 한두 알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자연스럽게 챙기는 것만으로도 지방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부드럽게 삶은 반숙 달걀이나 약불로 천천히 익힌 스크램블이며 버터나 가공치즈를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흰자만 먹고 노른자를 피했다면 이제는 그 습관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흰자는 단백질을 주지만 노른자는 몸을 다시 세우는데 필요한 지방과 영양을 모두 담고 있어 그 둘의 균형이 몸 전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노른자를 활용한 식사는 어르신들이 다리 근육과 뇌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며 적당한 포만감과 안정적인 에너지를 주어 일상에서의 피로를 줄이고 신체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영양 공급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끌어올려 노년기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좋은 지방 두 번째, 생선 껍질의 지방. 많은 분들이 생선을 드실 때 껍질은 그냥 벗겨내거나 남기고는 하시지만 특히 연어처럼 기름진 생선의 껍질에는 예순 이후 꼭 필요한 지방과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생선 껍질은 단순한 부위가 아니라 뼈와 관절을 지지하고 다리 근육의 힘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콜라겐과 한겸 성분을 자연스럽게 담고 있는 훌륭한 지방 공급원입니다. 이 지방은 껍질 속에서 원형 그대로 존재하며 단백질과 결합조직 아미노산이 함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가 든 몸이 더욱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에 붙어있는 형태로 흡수되기 때문에 관절 주변 근육 막 인대에 필요한 지방과 단백질이 동시에 전달되어 훨씬 효율적인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생선 껍질까지 함께 섭취한 고령자는 같은 생선을 먹되 껍질을 제거한 집단보다 관절 통증이 32% 감소했고 유연성과 근육 회복 속도 역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껍질에는 또한 글라이신과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다량 들어있는데 이는 무릎, 다리, 근육 인대의 콜라겐 생성을 직접적으로 돕는 중요한 물질로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결합 조직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중에 흔히 유행하는 콜라겐 파우더는 단일 성분이지만 생선 껍질은 이 모든 성분을 조화롭게 포함하면서 지방까지 함께 전달해주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과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생선 껍질의 지방은 조리 시에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편으로 약불에서 가볍게 구운 껍질에는 여전히 자연 항산화 물질이 남아있어 오메가3의 산화를 막고 관절과 근육의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계단을 오르거나 장시간 걷는 후에 오는 무릎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앞당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껍질은 기름에 튀기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생선의 소금이나 허브로 간을 살짝 하고 껍질이 바삭하게 될 때까지 약한 불에서 구워주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병어 같이 껍질이 있는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챙겨 드셔도 관절의 유연성이나 다리의 힘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껍질을 포함한 식사는 콜라겐을 외부에서 억지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몸 안에서 필요한 위치에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회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생선 껍질은 버릴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과 단백질 한겹 물질을 모두 담고 있는 지혜로운 음식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몸속 깊이에서 염증을 조절하고 근육의 재건을 도우며 고령자의 에너지 회복에 핵심적인 작용을 하는 또 다른 최고의 지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지방 첫 번째, 풀먹인 소고기 지방.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고기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의 과학은 오히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을 넘긴 분들에게는 병원에서 파는 병 속의 정제유보다도 자연 상태의 목초, 사육 소고기에서 나오는 지방이야말로 관절을 지키고 근육을 회복시키며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이 지방은 단순한 열량원이 아니라 단백질과 결합조직 필수 아미노산과 함께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몸속에서 무리 없이 활용됩니다. 특히 이 지방에는 스테아르산이라는 포화지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며 이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고령자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2012년 서울대학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스테아르산을 포함한 소고기 지방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는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근육에서 생성되는 에너지가 18% 증가했고 혈당 조절이 개선되며 허리둘레가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지방에 포함된 공액리놀레산이라는 특별한 지방산입니다. 이것은 염증을 억제하고 무릎 통증을 줄이며 복부 깊숙한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도 효과가 있으며 이는 자세를 안정시키고 체중 중심을 바로잡는 데까지 영향을 줍니다. 임상 실험에서는 이 지방을 포함한 식사를 한 고령자들이 다리의 지구력이 증가하고 일상 활동 중 느끼는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방은 조리 시 열에도 안정적이어서 약불에서 구워내거나 조림찜 요리로 활용하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흡수율도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단 이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가공된 소시지나 햄처럼 양념이 과하게 들어간 형태가 아니라 목초를 먹고 자란 자연 상태의 소고기를 그대로 구워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이 있는 갈비, 사태, 양지 같은 부위를 조리할 때는 너무 센 불로 태우지 말고 부드럽게 구워주어야 지방이 잘 스며들어 복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됩니다. 이처럼 자연 그대로의 고기, 지방은 단순히 맛을 위한 요소가 아니라 호르몬 생성과 에너지 유지, 관절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실제로 60세가 넘은 이후부터는 지방의 종류가 우리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어떤 지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컨디션이 달라지고 삶의 질도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나쁜 지방은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고 뇌를 무겁게 하며 다리에 힘이 빠지게 만들지만 좋은 지방은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몸을 되살려줍니다. 특별한 운동 없이도 잘 걷게 해주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게 해주며 만성 염증의 원인을 줄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간단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매일의 선택을 반복하는데 그 누구도 예방에서 이익을 얻지 않기 때문에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의 식사 속 지방을 바꾸는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관절 통증 오후에 오는 피로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남는 무거움 모두 지방의 종류 하나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몸의 회복은 빠른 변화보다도 깊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올바른 지방을 하나씩 골라 담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쌓여 당신의 몸을 다시 젊고 유연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건강을 함께 나누고 싶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앞으로도 따뜻한 위로와 의미 있는 건강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60세를 넘기면서 얼굴 곳곳에 갈색 반점이 퍼지기 시작하고 피부가 점점 칙칙하고 지쳐 보인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어르신들은 9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피부가 맑고 매끈하며 생기가 넘쳐 10년은 더 젊어 보이기도 합니다. 모두 같은 세월을 지나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값비싼 고급 화장품이나 고가의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피부의 촉촉함과 탄력을 더하고 잡티를 덜 도드라지게 만드는 핵심은 우리 집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바셀린, 즉 페트롤라툼 젤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기에 단 한 방울에 적절한 성분을 더해 사용하면 고령자의 피부도 훨씬 매끄럽고 건강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고령자의 피부에 색소 침착이 쉽게 생기는지, 그리고 왜 이 평범한 바셀린이 다른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기본 바탕이 되는지를 깊이 있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작지만 중요한 이 단계들이 60세 이후 피부 관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천천히 변해갑니다. 햇빛에 오랜 시간 노출되며 체내 호르몬이 감소하고 세포의 회복력이 약해지는 것들이 모두 누적되어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60세 이후에 얼굴에 나타나는 갈색 점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자극의 결과입니다. 젊을 때는 촘촘하고 균일했던 피부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건조해지고 얇아지며 외부 자극에 쉽게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피부 속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노년기 피부를 제대로 돌보는 데 꼭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오랜 세월 자외선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이 색소가 점점 더 많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과 세포 회복 기능이 느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쌓인 멜라닌이 예전처럼 잘 정리되지 않고 피부에 남게 되며 그것이 눈에 띄는 갈색점이나 피부색 불균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피부의 수분을 유지해주는 호르몬도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하고 얇아지며 빛에 민감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기에 더해 나이 다는 음식과 기름진 식단 대기, 오염 스트레스 등도 피부 속 염증 반응을 키워 색소 침착을 더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갈색 반점은 특별히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60세 이후의 피부는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섬세하게 관찰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있던 점이라고 하더라도 색이 진해지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표면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은 어르신들에게 더욱 큰 안심을 줄 수 있으며 중요한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됩니다. 만약 특정 부위의 점이 갑자기 커지거나 색이 지나치게 짙어지거나 한 점 안에 여러 색이 섞여 있고
테두리가 들쭉날쭉하게 흐릿해졌다면, 혹은 전 부위가 볼록하게 솟아오르거나 가렵고 따갑거나 만졌을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살짝 피가 배어나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둘러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어떤 점은 시간이 지나도 괜찮지만 어떤 점은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기의 피부 관리에서 어떤 변화는 괜찮고 어떤 변화는 조심해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감각입니다. 이처럼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피부를 회복시켜야 할지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기초, 바로 보습입니다. 피부가 충분히 수분을 머금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노화 피부를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관리법입니다. 건조한 피부는 회복이 더디고 염증에 쉽게 노출되며 햇빛에도 이전처럼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초 보습 단계에서 바셀린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셀린은 수분 증발을 막고 피부가 다음 단계의 영향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피부의 기본 상태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셀린은 피부 위에 아주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면서도 모공을 막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특히 효과적인 보습 기초제로 손꼽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더 얇아지고 수분을 잘 머금지 못하게 되는데 바셀린은 이 수분이 피부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며 영양 성분이 더 오래 머물러 흡수되도록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비록 바셀린 자체가 기미나 잡티를 직접적으로 옅게 하지는 않지만 다른 모든 유효 성분이 피부에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한두 달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피부가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바셀린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야 우리가 실제로 피부를 위한 레시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조합은 오랜 시간 많은 가정에서 사용되어 온 고전적인 조합, 바로 바셀린과 비타민 E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셀린이 건조한 피부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비타민 E와 함께 사용할 때 바셀린의 역할이 얼마나 커지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피부에서는 항산화 성분이 매우 중요한데 비타민 E는 바로 이 산화 스트레스에 맞서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핵심 성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타민 E가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고 휘발되어 효과가 떨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때 바셀린이 마치 뚜껑처럼 작용하여 비타민 E의 작용을 잠궈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성분의 조합은 단순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중장년층이 이 조합을 수년간 꾸준히 사용해왔습니다. 사용 후 피부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거칠던 질감이 개선되며 톤이 더 균일해졌다는 경험담도 자주 들립니다. 단 주의할 점은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바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집에 있을 법한 두 가지 재료이지만 소수만이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피부 관리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를 외부 자극과 산화로부터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피부에서는 세포 손상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고 보습을 더해주는 이 성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비타민 E는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산화되어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단독으로 바를 경우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셀린이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바셀린은 피부 표면에 얇고 부드러운 보호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막고
비타민 E가 피부 깊숙이 천천히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용 후 피부가 한결 더 부드러워지고 칙칙했던 피부톤이 균일해졌다는 변화를 느끼곤 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최소한 한두 달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는 개선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법과 비율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E를 바셀린에 섞어 그냥 바르지만 정확한 비율 없이 사용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방법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비타민 E 캡슐 2-알을 조심스럽게 절개한 뒤 소량의 바셀린에 짜놓고 부드럽게 섞어주는 것입니다. 완성된 혼합물은 되직하지 않으면서도 미끄럽게 발리는 농도를 유지해야 하며 세안 후 얼굴이 살짝 촉촉한 상태에서 바르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손끝으로 얼굴에 원을 그리듯이 1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혈류가 자극되고 흡수가 더 고르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잡티가 뚜렷한 부위에는 자기 전 집중적으로 덧발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단 이 조합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서서히 변화를 느끼는 방식이므로 매일 밤 규칙적으로 사용해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바셀린과 비타민 E 조합은 피부가 쉽게 일어나거나 건조함이 심한 분들 혹은 자외선과 노화로 인해 피부톤이 칙칙해진 어르신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꾸준함과 정확한 사용법입니다. 하루 이틀 바르고 기대하기보다는 적어도 1-2개월 정도 매일 저녁 세안 후 같은 방법으로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피부가 다시 탱탱하고 윤기 있게 되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피부 개선 레시피를 위한 튼튼한 바탕이 됩니다. 한편 나이가 들면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고 어떤 분들은 화장도 들뜨고 각질이 눈에 띌 정도로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크림을 써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럴 땐 바셀린과 꿀을 함께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꿀은 천연 보습 성분이 풍부해 피부의 수분을 부드럽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바셀린은 그 수분이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피부에 오래 머무르게 도와줍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피부 위에 견고한 보습막이 형성되어 수분 부족으로 지친 피부가 차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꿀은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 그리고 천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진정과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도 꿀이 상처 회복과 피부 유연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꿀과 바셀린을 적절한 비율로 섞으면 꿀의 유효 성분이 천천히 스며들어 피부에 더 오랫동안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극심하게 건조한 피부 나이 들어 수분이 쉽게 날아가는 피부 혹은 화장을 하면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에 더없이 적합한 조합입니다. 단순히 보습 크림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지속적인 촉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셀린과 꿀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올바른 비율로 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진하거나 끈적이지 않도록 부드럽고 바르기 쉬운 질감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꿀 1 바셀린 2의 비율입니다. 두 성분을 고루 잘 섞어 하나의 크림처럼 만들어주면 되며 사용할 때는 세안을 마친 후 얼굴에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량을 얇게 펴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물기를 머금고 있을 때 바르면 보습 효과가 더욱 오래가고 피부 속까지 영양이 닿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조금 더 깊은 보습이 필요하다면 같은 혼합물을 팩처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얼굴에 넓게 도포한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었다가 미온수로 가볍게 닦아내면 피부가 훨씬 촉촉하고 부드러워진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에 노출되었거나 피부가 지쳐 푸석할 때 이 방법은 탁월한 회복 효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연 성분이라 하더라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꿀은 자연 유래 성분이기 때문에 일부 민감성 피부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얼굴에 바르기 전 귀 뒤쪽이나 팔 안쪽에 소량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지성 피부거나 만성적인 여드름이 있는 분은 이 조합을 얼굴 전체에 사용하기보다는 특히 건조한 부위에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코 옆, 입과 눈 밑 등 수분 부족이 두드러지는 부위에는 효과가 탁월하지만 기름기가 많은 이마나 볼 전체에는 다소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직접적으로 잡티를 없애거나 기미를 희미하게 하지는 않지만 피부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매끈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피부의 바탕을 다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을 잃기 쉬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만으로도 3일에서 4일 내에 눈에 띄는 촉감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피부결이 정돈되고 만졌을 때 부드러워지며 화장도 더 잘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충분히 촉촉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면 이후에 사용하는 잡티, 완화용 레시피나 피부톤 개선용 마스크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꿀과 바셀린의 조합이 특별한 이유는 고급 성분 때문이 아니라 단순하고 안전하면서도 꾸준히 쓰기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나 도구 없이도 바로 실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고령자의 민감한 피부에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처럼 피부에 자극을 주기보다는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60세 이후 피부 관리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점점 거칠어지고 만졌을 때 꺼끌꺼끌하거나 작은 각질이 여기저기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각질이 피부 위에 쌓인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각질층은 피부를 칙칙하게 보이게 만들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흡수를 방해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귀리가루와 바셀린을 섞어 사용하는 천연 각질 정리법입니다. 귀리는 원래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주 곱게 갈아 사용할 경우 민감한 고령 피부에도 자극 없이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셀린을 함께 섞으면 각질 제거 과정에서 피부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동시에 피부 보호막을 만들어줘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각질 정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귀리가루를 얼마나 곱게 가느냐입니다. 입자가 조금이라도 거칠면 오히려 예민해진 피부를 긁거나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볼, 눈 및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에 조심해야 하므로 귀리는 믹서기나 분쇄기를 사용해 아주 미세한 가루로 만든 후 체에 한 번 더 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가 끝났으면 바셀린 2스푼에 귀리가루 1스푼 정도를 넣고 잘 섞어 크림처럼 만들어주세요. 이 혼합물은 세안 후 얼굴이 아직 축축할 때 소량씩 덜어내어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주며 사용합니다. 힘을 주어 문지르기보다는 손가락 끝에 무게만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며 전체적으로 1분 정도 가볍게 마사지한 후 멈추고 그대로 5분 정도 피부에 얹어둡니다. 이 시간 동안 귀리의 유효 성분이 피부에 작용하고 이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군 뒤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닦아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주 1회 또는 많아도 2회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오히려 예민해지고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시작하고
피부 반응을 관찰하면서 사용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리와 바셀린의 조합은 기미나 색소 침착을 직접적으로 옅게 하지는 않지만 피부 표면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만들어 이후에 사용하는 바셀린이나 영양크림, 미백 세럼의 흡수율을 훨씬 더 높여줍니다. 또한 피부 결이 정리되면서 화장이 들뜨지 않고 잘 먹는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빠르게 변화를 체감하곤 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화장품이 잘 받지 않거나 작은 하얀 각질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분들에게 권장되며 복잡한 도구나 고가의 제품 없이도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령자의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줄 수 있는 점이 이 조합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피부 표면이 정돈되면 이후에 이어질 마지막 레시피도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레몬을 피부에 사용하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요법 중 하나로, 특히 예전 세대에서는 레몬이 피부를 환하게 밝혀준다고 믿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자극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레몬 조합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레몬에는 피부의 묵은 각질을 정리하고 칙칙함을 완화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으나 동시에 강한 산성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법을 조금만 잘못해도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가움 심할 경우 햇빛에 타는 듯한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자극을 완화하기 위해 바셀린을 함께 섞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바셀린이 피부 위를 부드럽게 감싸주어 레몬의 산이 피부에 바로 닿지 않도록 완충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셀린이 레몬의 자극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원리를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레몬은 과일산의 일종인 천연 AHA 성분과 비타민C를 포함하고 있어 각질 탈락과 미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고령자의 얇고 건조한 피부에는 쉽게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가나 입가처럼 피부가 약한 부위에 그대로 사용하면 붉은기나 따가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소량으로 시작해야 하며, 추천되는 방법은 바셀린 한 스푼에 레몬즙 한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 잘 섞는 것입니다. 이때 너무 많이 섞거나 진하게 만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피부가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량을 특정 부위에만 국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는 방식은 절대 피해야 하며, 색소가 진한 부분이나 칙칙함이 눈에 띄는 부위에만 조심스럽게 도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사용법입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잘 일으키는 분들은 이 조합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자주 붉어지거나 화장품에 트러블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이 조합보다는 앞서 소개한 꿀이나 귀리처럼 더 부드럽고 순한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레몬을 사용한 후에는 절대 햇볕에 바로 노출되면 안 됩니다. 레몬은 광민 감성이 강해 자외선과 만나면 색소 침착을 더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밤에만 사용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셀린과 레몬 조합은 피부톤이 고르지 못하거나 칙칙한 부위를 개선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피부 타입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하고 정확한 사용법을 지켜야만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피부는 빠른 효과보다 안정성과 부작용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레몬과 바셀린을 함께 사용할 때는 무엇보다 정확한 사용법과 섬세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레몬을 한 방울만 짜내고 깨끗한 숟가락이나 작은 주걱으로 바셀린 한 작은 술 정도를 덜어 함께 고루 섞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림처럼 잘 섞인 후에는 세안하고 물기를 가볍게 닦아낸 피부에 김이나 칙칙한 색소 침착 부위에만 조심스럽게 발라줍니다. 이때는 손끝으로 살짝 두드리듯 발라주어야 하며 문지르거나 강하게 누르는 동작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조합은 절대로 얼굴 전체에 바르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부가 점점 더 얇아지는 나이에는 작은 자극도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 도중 조금이라도 따갑거나 화끈거림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조합은 오직 밤에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레몬은 햇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이 있어 바르고 나서 햇볕에 노출될 경우 오히려 색소가 더 짙어지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레몬 조합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취침 전 그리고 햇빛이 닿지 않는 실내에서만 활용해야 합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시작하고 첫 주는 꼭 반응을 관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붉어짐, 가려움, 따가움이 오래 지속된다면 이 조합은 피하고 앞서 소개한 꿀이나 귀리 조합처럼 더 부드럽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 조합은 눈에 띄는 미백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에게 일부 개선을 줄 수는 있지만 빠른 변화보다는 천천히 진행되는 효과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이 조합을 시도하실 때는 항상 피부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기본적인 보습 관리와 자외선 차단, 그리고 자극 없는 루틴을 함께 병행해야만 기대하는 효과를 부작용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면 피부의 톤이 점차 정리되고 칙칙했던 부위가 서서히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를 관리하는 데 있어 고가의 화장품이나 특별한 시술이 항상 해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피부에 맞는 안전한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셀린은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 바셀린에 비타민 E를 더하면 영양이 강화되고 꿀을 섞으면 피부 진정 효과가 커지며 귀리로 각질 정리까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레몬까지 단 주의 깊게 사용하면 어느새 피부는 다시 부드럽고 건강한 느낌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몸을 돌보는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 수면, 식생활 등 일상 속에서 몸을 회복시키는 작은 팁들을 정리해 드리니 자녀나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누어 보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끝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를 돌보는 일은 결코 젊음을 되돌리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을 이해하고 지금의 나에게 연민과 사랑을 건네는 행위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피부를 살피고 자극 없이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따뜻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몸속부터 건강해지는 방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부드러운 손길로 다가가는 관리가 결국 가장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줍니다.